햄스터 여러분, 성공의 짜릿함. 그 짜릿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원하죠. 하지만 성공의 압도적인 짜릿함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여러 번 말이죠.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기업 3곳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재앙적인 붕괴였습니다. 햄스터, 우리가 과밀해져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파산에 직면한 비즈니스는 문제의 무게로 인해 재무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해바라기 씨를 준비하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리먼 브라더스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160년이나 된 금융기관이자 미국에서 4번째로 큰 투자은행이 주말 사이에 무너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1847년 엘라베마에서 잡화점으로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헨리, 엠마누엘, 메이어 형제가 상품을 면화와 교환하면서 회사는 면화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헨리가 세상을 떠난 후 나머지 리먼 형제들은 상품 거래 및 중개 서비스를 사업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리먼이 주요 금융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04년에 리먼은 5개의 모기지 대출업체와 서류 없이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인 알트-A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2개의 다른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위험한 사업은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위험한 투자 비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될 무렵에는 이미 균열이 너무 깊어져 리먼은 누적된 6,130억 달러의 부채를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리먼은 자본 확충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레버리지와 시장 상황 악화에 대한 막대한 노출로 인해 운명을 결정지어졌습니다.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신뢰를 잃으면서 리먼의 주가는 폭락했고 9월 중순이 되자 리먼은 마땅한 구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선택의 여지도 없어 결국 2008년 9월 15일에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전 CEO였던 딕풀드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즐기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That's my credo. No regret. 다음은 2위입니다. 엔론은 이전에 H&G 인터노스로 알려졌으며 휴스턴 천연가스와 인터노스가 합병한 후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천연가스의 CEO였던 케네스 레이가 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는 미국 의회가 천연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법률을 채택하면서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는 엔론이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상실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맞서 컨설턴트에서 엔론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변신한 제프리 스킬링은 천연가스 생산자와 고객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에너지 파생상품 거래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전략으로 판명되었고 엔론은 이 분야를 장악하고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안타깝게도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고 몇 년이 지나면서 에너지 거래 사업에서 훨씬 더 많은 경쟁이 시작되었고 수익은 매우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스킬링은 이를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2년에 과거 원가가 아닌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인 시가평가 회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은 재무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지만 엔론의 경우 수치를 조작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햄스터가 바퀴를 점점 더 빠르게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990년대 강 세장은 거래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회사는 거래할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엔론 온라인은 하루에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Oh my god!
다펌 거품이 꺼지고 2000년 경기 침체가 닥치자 앨런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 노출되는 것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앨런은 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가 납품되기도 전에 수익을 청구하며 손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앨런은 흔들리는 바퀴가 여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산을 장부 밖으로 옮겼습니다. 2001년 초 애널리스트들은 앨런의 수익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의 주가가 하락하고 첫 분기 적자를 발표하자 결국 수레바퀴는 망가졌습니다. 연금 플랜을 변경하고 문제를 숨기려는 앨런의 시도는 SEC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회계감사 회사 중 하나인 아서 앤더슨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2001년 12월 2일 앨런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고속 성장과 고위험 경영을 극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워싱턴 뮤추얼입니다. 1889년에 설립된 워싱턴 뮤추얼은 시애틀에서 단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조그마한 회사였습니다. 원래 워싱턴 국립건물 대출 및 투자협회로 알려진 이 기관은 화재 이후 시애틀의 재건을 도운 기관입니다. Sorry, first day, still learning. 타이밍이 좋았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1917년 워싱턴 뮤추얼 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 회사는 대공황 당시 예금자들의 2번의 런을 거쳐 살아남은 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뮤추얼은 좋은 타이밍의 산물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페니 예금 프로그램, 전화 뱅킹, 그리고 현금 인출기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1960년대에 워싱턴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몇몇 기업을 인수하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부 지역과 미국 전역으로 몇 차례 합병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대 들어 불완전한 신용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 시장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너무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은행은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 말에는 직원 수 4만 3천여 명, 지점 수 2200개, 예금 총액이 188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사의 수레바퀴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해 보였던 워싱턴 뮤추얼의 수레바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60%가 소매금융에서 21%가 신용카드에서 발생했고 주택대출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는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캘리포니아에 대한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미분양 부동산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주가 하락의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워싱턴 뮤추얼은 지점을 너무 빨리 확장하여 너무 많은 시장에 너무 많은 지점을 분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뮤추얼이 직원들에게 대출의 질이 아니라 승인하는 대출의 양과 속도에 연동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급격한 확장은 자격이 없는 구매자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넘쳐나게 만들었고 이는 매우 흔들리는 수레바퀴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실패의 일부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꽤 큰 공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워싱턴 뮤추얼 예금자들은 열흘 동안 총 예금의 11%가 넘는 167억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워싱턴 뮤추얼이 계속 운영하기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예, 단기 수익의 유혹은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많은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햄스터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요, 신중하지 못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